가끔씩 우리나라 이 제사상에 올리는 제주로는 보통 이제 정종이 맞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종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정종. 정종 중에 하나를 백화수복이나 그쵸. 경주법주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종이란 말은 일본의 사케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사케 브랜드에서.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설 그리고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명절 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술도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제사도 지내다 보면 당연히 또 술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술과 좀 연관이 있는데 우선은 설에는 옛날에 선조들은 무슨 술, 어떤 술을 마셨어요? 뭐 일단은 추석 때 어떤 술을 마셨느냐? 정말 오래 전으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소주는 안 마셨습니다. 소주는 안 마셨어요. 왜요? 왜냐면 소주는 실은 이런 추석 같은 거의 유래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라 때부터 이런 기록들이 보이는데 삼국시대? 그 시절에는 증류에 대한 기술이 없었죠. 그러겠네. 이슬람교가 넘어왔다고 그때 하셨으니까. 이슬람교에서 하는 이슬람의 연금술. 그렇죠. 이슬람교 연금술. 그러니까 아예 뭐 정말 옛날로 들어간다면은 실은 탁주, 막걸리, 청주 뭐 이런 개념밖에 없었다라는 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설날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뭔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한 거고 모두가 이제 건강하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마셨던 특별한 술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도소주입니다. 소주인데요? 도소주인데 소주네. 소주 이름 같죠? 소주가 아니에요. 그냥 소주는 그 소가 불사를 소 또는 구울 소 그래가지고 구워낸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증류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렇죠. 도소주의 소자는 사악할 소자입니다. 사악한 술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술이에요. 먹으면 안 되겠네 오히려. 앞에 도자가 붙잖아. 도륙낸다 할 때 도자. 도륙낸다 할 때? 사악한 것을 도륙내는 술이 바로 도소주예요. 약간은 뭐 종교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뭐라고 할까 나쁜 기운이나 또는 나쁜 애곤이나 이런 물리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그 뭐지? 뭐 옌병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처용? 처형. 맞죠? 맞아요. 처형 같은 경우도 실은 그게 처형 탈을 쓰고 이렇게 그 춤을 추는데 그것도 이렇게 그 전염병 같은 천연두였던 걸로 알아요. 천연두를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무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춤을 추면서 얘를 빨리 이렇게 몰아내고자 하는 이런 평화적인 의미로 애군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마셔서 그런 걸 또 없애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게 도소주, 그러니까 소주는 아닌데 그럼 이게 뭐 막걸리 종류예요? 주로 맑은 술을 뜻하죠. 청주, 약주. 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청주라고 보고요. 이제 주세법상으로서는 약주라고 좀 보는 경향이 그럼 약간 있어요. 담금주 느낌 비슷한 담금주는 담아서 뭔가를 얘가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담금주는 대부분 다 소주류예요. 그럼 얘는 뭐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쌀이 베이스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누룩을 이제 뭘 쓰냐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청주 계열의 맑은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맑은 술을 어떻게 하느냐? 맑은 술에다가 이거를 끓여요. 끓이고 그 안에 다양한 약재를 넣은 다음에 그 약재에서 우려 나오는 그 약기운과 그 술을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린아이부터 마셔야 됩니다. 아니 미성년자 술 먹여도 되는 거야? 일단은 그래요? 이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것이 일단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부터. 그렇죠. 이렇게 봐요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순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먼저 드시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마시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복을 같이 나눈다 그래서 이제 음복, 이라는 문화로도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음복 그거 아니에요?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 먹는 거? 그것도 음복이죠. 제사상에 있는 술을 갖고 모두 같이 나누는 것도 음복인데 이런 형태로 같이 복을 나누는 것도 음복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음복이구나.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어쨌든 음복이란 그 한자 자체가 마시름에다가 복복이잖아요. 복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제사주를 같이 나누는 것도 음복 중에 하나지만 이런 형태도 음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듣기로는 제사상에 소주를 쓰면 안 된다, 소주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설날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추석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도수가 높으면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소주를 제사상에 올리는 일은 적었어요. 있긴 있었다는 거네요? 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거의 그런 기록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묘제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올리는 술들이 처음에는 탁주 계열, 그 다음엔 동동주, 나중에 청주 이런 계열로 올라가요. 잠깐만요? 막걸리를 올린다고요? 막걸리도 올려요. 제사상에? 술이 되어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또. 네. 올라갑니다. 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걸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보세요. 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맨 처음에 쌀을 넣고 버무리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천연 그대로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 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맑게 만든 이게 아니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신과 자연이 만들어준 무슨 의미가 있구나. 만물의 이 초자연적인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술을 만드는 그 효모 같은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탁주 계열을 제사상에 쓰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있었구나. 네, 많았어요. 물론 청주를 써도 되고 맑은 술을 써도 되고 나중에 우리나라는 좀 맑은 술을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흔히 쓰는 게 저희 집은 그거 많이 쓰거든요. 그 백화수복. 네.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아서 저는 청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쓰이는 백화수복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끔씩 우리나라 이 제사상에 올리는 제주로는 이 보통 이제 정종이 맞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종 많이 하죠, 그렇죠. 정종. 정종 중에 하나를 백화수복이나 경주법주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종이란 말은 일본의 사케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사케 브랜드에서. 그래서 정종이라는 이름은 일본의 그 혼으로 읽으면 마사 문해가 되고 음으로 읽으면 세이슈가 되는데 세이슈가 일본식 청주를 또 세이슈라 그래요. 일본식 청주? 네네네네. 그 일본 술이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 그 정종이라는 단어에 이거를 착안을 해서 이 이름으로 나온 사케들이 뭐 100종이 200종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들어와서 고급 청주의 대명사 정종이 된 것이고 이 정종이 되다 보니 그걸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런 문화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뭔가 좀 센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정종을 준다는 거는 우리 한국 제사상에 사케 일본 술을 준다는 거야. 그렇죠. 일본 술을 올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정종이 만들었던 일본의 사케 방식대로 만들었던 한국의 수많은 술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 방식이? 네, 맞아요. 흔히 말하는 뒤 라벨을 보셨어요? 청주라 써있는 것들은 일본의 사케 방식과 제조 방식이 99.9%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청주라고 써있는 술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뭐 다른 술들도 있나요 혹시? 근데 뭐 선조분들이 좋아하시고 위스키 좋아하시면 위스키 올리고 맥주 올리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래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알고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그 청주를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뭐 천년의 문화다 이런 건 아니란 거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왜곡된 문화로서 그렇게 올리게 된 것이지 제일 좋은 거는 술 빚어서 올리는 게 제일 좋죠. 그거 어떻게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청주가 좋아서 뭐 정종류라고 불리는 그런 술들이 좋아서 제사상에 올린다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모르셨다면은
청주는 가급적 별로 안 쓰는 것이 그러면은 낫지 않나. 청주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일본식인데 우리나라식은 약주가 우리나라식이잖아요. 그럼 약주는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주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약지가 들어서 약주라고 생각하는데 주세법상에서의 약주는 맑게 만들어도 전통 방식의 이 밀누룩을 쓰게 되면 약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맑은 술도 우리나라의 약주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주나 뭐 탁주를 쓰는 것이 기분 좋다. 근데 약주가 전 좋을 것 같아요. 맑은 술이 개인적으로는. 약주가 쉽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뭐 좋은 약초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구매해야 되고 편의점에 이런 데 살 수 있는 파는 데들은 뭐 백세주나 산사춘 정도밖에 잘 없죠. 백세주, 산사춘 약주로 들어가나요? 네, 매화주도 아마 약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쓰면 되겠네. 왜냐면 백화점에서 쓰는 게 구하기 쉬우니까 쓰는 거라서. 차례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차례주.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대신에 백세주를 올릴 때는 약간 이게 폼이 안 나는 게 작잖아 병이. 소주 따라 쓰지. 네, 주전자 다 맞. 네, 병이 좀 작으니까 나는 좀 이게 750ml가 약간 좀 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 따라주는 차례용. 약간 이 맛이 좀 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은 좀 있어요. 아니면 그 있잖아요. 그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하는 거. 그렇지 뭐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네. 백세주 같은 경우는 또 산 사람들의 또 건강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100세까지 살라. 이게 또 그런 것들이 이런 차례주나 제사주에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뭐 하시는 분들의 또 마음에 또 달려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합니다. 맛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날, 추석 관련된 술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도소주란 술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팔아요, 근데? 도소주란 술을 옛날에 팔았는데 지금은 없는데 그냥 약주류에다가 집에 주전자에 넣고 끓이신 다음에 뭐 예전에 제가 이제 팟캐스트 말술남녀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박원이라는 분이 삼계탕에 들어간 약재를 넣어서 우려냈어요. 맛있어요. 방법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뭐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마트에서 파는 약재만 넣어서 약재 넣고 끓이면 그게 살짝 도와준 거예요? 우려내가지고 삼계탕에 들어간 약재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려내서 그냥 가족끼리 해보고서 야 이걸 갖고 우리가 올해 애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모두 다 그렇게 음복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도소주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종이란 이런 개념이 일본에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 그건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아픈 역사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음복하신다고 술 드시는데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명절 때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명절 때 실은 가족끼리 어떻게 하면 술을 좀 재밌게 마실 수 있나 해가지고 요걸 좀 준비했습니다. 국순성 생막걸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초코우유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 이유 뭐냐면은 술을 잘 드신 분도 있고 못 드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도수를 낮춰서 칵테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고 국수성 생막걸리 같은 거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탄산이 셉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가장 대중적인 막걸리 중에서 탄산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이걸 있고 그다음에 초코우유를 넣은 이유는 이제 흔히 말하는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이런 초코우유나 요구르트나 바나나 우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또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섞어서 맛을 한번 보시고 이건 알코올 도수 6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반반 섞어서 마시면 한 3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드셔보시면 터질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네, 그럼 지금 1대1로 하고 지금 얼음을 다 만들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도 미만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음료스럽죠. 그래서 이걸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이거 음료수인데? 맛이 묘하네요. 초코는 좀 아니야. 아니, 괜찮은데 왜? 맛 되게 묘하다. 묘하네. 뒤에 초코 맛이 강하고요. 앞에는 딱 그 막걸리의 그 시큼한 맛?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못 드시는 분들은 초코우유 2 그리고 막걸리 1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 같은 거도 실은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가 더 잘 어울려요. 그렇죠. 왜냐면 초코는 여기 입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좀 약간 그 까끌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초코우유나
어쨌든 딸기 우유도 잘 어울리다 볼 수 있죠. 요구르트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거도 정말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드시면은 아마 굉장히 또 나도 재밌습니다. 아 이거 음복하라. 칵테일이 네. 집에서 마실 때 재밌어요. 그렇죠. 다 이거 같이. 애들한테 음복하라 그러면 완전 좋아하겠다. 이런 걸로는 음복시키지 맙시다. 자, 음. 아무튼 이번에는 설과 술 그리고 막걸리 칵테일을 만들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